독자 요청 한국 조폭의 실체. 건달에서부터 기업형 조폭까지 한국 조직폭력배의 역사 어둠 속에서 군림한 자들. 권력과 폭력의 이중주 조폭이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 서론 조폭, 그들은 누구인가? 조직폭력배는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시대를 따라 진화하며 권력과 돈을 움켜쥐려 했다. 정치, 경제, 유흥업, 그리고 심지어 사회운동까지. 우리는 조폭이 그려온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를 따라가 본다. 구한말 이전 조폭의 원형이 시작되다. 조직폭력의 역사는 단순한 건달 문화가 아니다. 조선시대부터 이미 검계라는 조직이 사회를 위협했고 임꺽정과 같은 의적 집단도 존재했으며 밀란을 일으키던 폭력 세력들이 조직화되면서 조폭의 원형이 나타났다. 홍윤성과 무례배의 시대. 조선 세조 때 권신 홍윤성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들을 조직했다. 이들은 고위 관료들과 결탁하며 폭력을 사용해 정적들을 제거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왕이 직접 키운 건달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홍윤성은 결국 자신이 만든 폭력의 도구에 의해 반격을 받게 된다. 그가 제거되면서 그의 세력도 흩어졌다. 그러나 이 방식은 훗날 정치 깡패들이 따라 하게 되는 모델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야쿠자의 유입과 한국 조폭의 탄생. 일제강점기 조선에 유입된 일본 야쿠자는 단순한 불법 조직이 아니었다. 이들은 시장을 장악하고 보호비를 뜯으며 일본 경찰과 결탁해 한국인들을 억압했다. 야쿠자에 맞선 조선 건달들. 그러나 이에 맞서기 위해 조선인 깡패들이 결성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두한이다. 그는 일본 야쿠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며 의협 깡패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실상은 보호비를 받으며 세력을 확장한 전형적인 조폭이었다. 반전 구마적과 김두한의 충돌.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조선 건달 중 한 명이 구마적이었다. 그는 김두한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일본인들과 손을 잡고 동료 깡패들을 배신하며 돈을 벌었다. 그러나 김두한과의 한판 싸움 끝에 구마적은 몰락했고 김두한은 민족 깡패로 불리며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해방과 6.25 전쟁 조폭과 정치의 결탁. 광복 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조폭들이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조폭들은 경찰과 결탁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제거하는 백색 테러에 앞장섰다. 이들은 시위대를 습격하고 야당 인사들을 납치하고 심지어 암살까지도 시도했다. 정치 깡패 이정재의 몰락. 이승만 정권과 함께 성장한 이정재는 정치 깡패의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4.19 혁명이 터지자 그가 보호하던 정권은 무너졌고 그는 감옥에 갇혔다. 이후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최후를 맞이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970에서 80년대 조폭의 황금기. 1970에서 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폭들은 기업형 조직으로 변모했다. 카지노, 유흥업소, 건설업까지 조폭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조양은 김태촌 조직폭력배의 전설이 되다. 이 시기에 조폭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었다. 조양은 전국구 조직폭력배의 시작. 김태촌 폭력과 권력을 동시에 가진 인물. 이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재계와 결탁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갔다. 조폭 전쟁과 배신. 이때 조폭들 간의 전쟁도 극심했다. 호텔 로비에서 칼부림이 벌어졌고 카지노에서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조직 내 배신이었다. 김태초는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해 감옥에 gat히게 된다. 그는 출소 후 복수를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인정했다. 2000년대 이후 조폭의 새로운 방식. 2000년대 이후 범죄와의 전쟁이 강화되면서 조폭들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기업형 조폭으로 진화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철거사업, 건설 이권 개입, 연예계, 스포츠계까지 영향력 확장. 경찰과 조폭의 전쟁. 2010년대 이후 경찰은 조폭 소탕 작전을 펼쳤고 많은 조직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조폭들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인 사업가로 위장했다. 온라인 조폭의 등장. 최근에는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조직에 끌어들이는 MZ 조폭이 등장했다. 이들은 과거처럼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범죄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 조폭의 시대는 끝났는가? 과거처럼 칼부림을 하는 조폭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조직폭력배는 변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형 조폭, 디지털 범죄에 집중하는 온라인 조폭, 그리고 여전히 이권 다툼을 벌이는 전통적인 조폭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폭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